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메신저라면서 최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 정치권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확인하시죠. 장관은요, 예. 50만의 대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하는 와중에 영창을 갔다 왔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클리어를 해주는 게 예. 우선 50만 장병들에 대한 예의고.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되고 해명된 문제 아닙니까? 청년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막 탈영하고 막 이런 분이 네.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오는 동안 계속 하시면서 국방부 장관에까지 오릅니까? 예, 안규백 장관, 이 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교수 절반을 민간인으로 하겠다라고 그제 안규백 장관이 밝혔는데 사실 논의를 좀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대전에 이미 부지를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웃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미 다 해놓고 말만 토론하자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를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안규백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가 방위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뭐 진성준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게 작년 6월 23일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거는요. 한 달이 넘었어요. 7월 25일이었다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과연 안 장관을 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드러났던 그 의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은요.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덮고 강행하다가 결국은 탈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주요한 나라도 육군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다 따로따로 두고 있지 통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왜 통합했느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군대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나라를 쫓아가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병적 기록표조차 오픈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만약에 이게 3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안규백 장관이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석 한동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규백 국방장관이 3사 통합을 오늘 밀어붙인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사 통합은 농구, 축구, 배구 선수를 한대 놓고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맙시다. 안규백 씨는 지금 탈영 의혹을 해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있는 분입니다. 안규백 씨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사실 뭐 전작권 반환 문제라든지 또 지금 한미일 공조, 북중러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국방부에 산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위해서 민간인 출신이 아니 광의병 출신이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 해서 국방에 오래 나갔던 안규백 장관을 임명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처럼 아무리 내용이 금과 억조처럼 좋다고 해도 탈영 의혹이 있는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이 일을 한다고? 라고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과연 이 안규백 국방부가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장관들 이 인사청문회 안 하면 돼요.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해명을 하라?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기획부동산 의혹 있잖아요. 특혜 받았다고. 그때 새로운 어떤 제시의 의혹이 다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갑자기 특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소명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해야 되나요? 뭐 홍준표 시장, 뭐 한동훈 의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관학교 통합하는 거는요. 이 장면 정부에서부터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결국에는 이 육해공이 통합적으로 전술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해외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장교의 수가 지원하는 수가 10%씩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관학교가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육해공이 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장소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군사정부 때부터 보수정부 때부터 이게 대두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뭐 메신저가 잘못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국의 장관에게 안규백 씨, 과거에 우리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저 단 한 번도 한동훈 씨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왜 자꾸 요즘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품격 없는 언어를 쓰는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장을 지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본 게 있으니까 잘못돼 있으면은 경질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그걸 내놓으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일부 장관,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50만 대군 사기에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공개, 탈영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든 말든 대통령은 이런 의혹이 있는 안규백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고요. 진성준 의원은 1년 전 청문회 때 이미 다 소명이 된 일이다. 그때 1년 전 때 이 관련된 그 청문회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여야 합의로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습니까? 문정희 대변인?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팩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분이 말 못할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구나 하면서 좀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병적 기록부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정보들이 있는 어떤 하나의 표입니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인 것인데 이거를 못 밝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못 밝히는 저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간 건 아닌가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병적 기록부 공개 없이는 뭐 어떻게 해결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말 못할 사유로 공개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이 상황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의 어떤 그 의문 제기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좀 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이 3사를 통합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도 백브리핑 없이 그냥 그 준비된 서면만 읽고 그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논란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만 대군뿐 아니라 올해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수십만의 어떤 우리 그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기관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의혹을 받들어서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의견 표명이 나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미 대변인.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물론 진성준 아까 의원이 뭐 이미 청문회 때 소명이 된 거라고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당의 논평이라든지 청와대의 입장 이건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했을 때 이 양당 간사한테는 그 병적 기록부를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예. 있어가지고요. 사실 청문회 전국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게 재점화되는 데는 의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강성필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3사관 학교와 관련한 문제의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사실 야당에서 공격하시는 이유는 낙마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낙마와 동시에 3사관 학교가 이게 지체되거나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부분이 본인들이 하면 맞고 뭐 보수 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에서 하면 틀리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별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도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당정을 통해 가지고 이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될 텐데 정말 오랜 시간 수기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문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다 뒤덮일 텐데 그 백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근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고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소령이 예비역 소령 김영수 씨가 고발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이 이슈가 다시 등장을 한 건데 김영수 소령 어떤 분이냐면요. 2017년에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건 그 조사위원회 조사 이과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수 소령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김영수 소장은 친여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지 친야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김영수 소장 같은 분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병적 기록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도 공개하지 못하면서 무슨 작년에 인사청문회 때 무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근데 이제 뭐 친여 인사건, 친야 인사건 그 누구건 간에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려면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검사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 검언 유착으로 휴대폰 포렌식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죠. 근데 1년에요.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해가지고 포렌식을 하는 건수가 1000건에서 심지어 10,000건이 다 돼요. 그러면 거기에 협조하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저희가 한동훈 의원에게 빨리 핸드폰 다시 뭐 열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여야의 합의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때 넘어간 일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려면 저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측 여야의 이 갈등이 첨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각각 다른 유니폼이죠. 이제는 하나의 학교로 합쳐집니다. 국군 사관학교. 새 학교가 들어설 장소는 대전 자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육사는 80년 만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운대 현장에서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괴를 같이 해온 육군사관학교가 80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폐교하고 대전에 통합사관학교를 세웁니다.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 자운대는 카이스트와 항공, 천문 관련 연구원이 가까이 있어 첨단 기술 융합에 유리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대전 자운대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육군 교육사와 종합군수학교 등을 이전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걸로 알려집니다. 이제 신입생들은 육군, 해군, 공군 각각 학부를 선택해 입학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4년 내내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1, 2학년 때 공통교육을, 3, 4학년 때 각 군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인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현역 교수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면서도 생도 선발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공청회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세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영욕의 역사 80년 만에 사라진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육군사관학교가요 80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각각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요. 대전에 통합국군사관학교를 세웁니다.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원대 지역에서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은 1, 2학년 때 공통교육을, 그리고 3, 4학년 때 각 군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게 AI로 구현한 조감도, 국방부가 공개한 대략적인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모습이죠.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해공군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활동성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뜯어보면 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입학 수준이 낮아지고 자퇴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막으려면 특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셨던 대로 지난번 국회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동창회와 야당은 극렬 반발하고 있었죠. 충분한 검토 없이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전에는 바다와 비행장이 없는데 도대체 사관학교 훈련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함정에 직접 체험하면서 해군 장교로 육성되는 것이지, 육지에서 가끔씩 한번 바다를 보면 능력이 키워지지 않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활강 훈련도 하고 막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훈련을 못 하는 거죠. 향후 입법과 여론 수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